원장님, 이거 제 아이크림으로 써도 돼요? 시장이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오현입니다. 요즘 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죠? 아이크림 대신 비판템 바르면 좋다 이런 얘기요. 근데 사실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누구는 진짜 좋아졌다 하고 누구는 오히려 좀 더 트러블이 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은 해도 될지 어떤 분은 하면 별로 안 좋을지 그리고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사고가 덜 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비판텐이 정확히 뭐냐? 비판텐은 일단 화장품이 아니고요. 일반 의약품 연고입니다. 여기도 애기 사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은 많이들 쓰실 거예요. 원래는 이제 기저귀 발진이나 기타 피부염, 즉 자극을 받은 피부에 쓰는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 핵심 성분은 덱스판테놀, 비타민 B5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피부에 바르게 되면 보습과 장벽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비판텐은 연고 제형이라서 써보시면 생각보다 좀 꾸덕꾸덕하고 유분감이 있어서 그리고 약간 좀 바르면 막을 씌우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왜 아이크림 효과처럼 느끼는 분들이 나올까요? 우선 오해를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비판텐이 눈가라 주름을 직접적으로 없애주는 약이라서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건조함이 잡히면서 잔주름이 덜 보이는 거예요. 눈가가 원래 얇고 막 쉽게 마르고 그래서 조금만 건조해줘도 잔주름이 확 올라와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판텐 같은 경우에는 연고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좀 강하게 막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바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덜 당기네, 잔주름이 덜 보이네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트러블이 더 오히려 낫다라는 말이 좀 종종 들리는 걸까요? 문제는 이 부분이에요. 비판텐의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되는 거죠. 피부 표면에 강하게 막을 씌우는 만큼 피지나 각질 같은 게 원래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게 막히면서 뾰루지나 비립종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이제 하얗게 좁쌀처럼 올라오는 비립종이 새로 생기거나 원래 조그맣게 했던 게 더 잘 보이게 되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텐은 사용 후기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피부 타입도 다르고 바르시는 양도 다르고 그 사용하시는 방식도 다를 테니까요. 그럼 어떤 분이 이제 조건부로 비판텐 사용이 가능하냐면 일단 눈가가 너무 건조한 악건성인 분들 이제 어떤 아이크림을 발라도 밤에 너무 당기고 아침에 각질이 올라오는 그런 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일시적으로 좀 예민해져서 잠깐 보습 보호막이 필요할 때 다만 이제 이건 피부 상태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어떤 이유에서 막 눈 주위로 좀 피부염이 심하게 발생한 상태라면 단독 비판텐보다는 스테로이드 같은 전문 의약품이 나을 수 있어요. 즉 이제 핵심은 주림을 없애겠다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심한 건조함이나 약간 민감해진 피부를 관리할 목적으로 접근할 때 비판텐이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경우는 사용을 말릴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지성, 복합성 피부, 즉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 이런 경우에는 이 연고의 밀폐감이 트러블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평소에도 이 눈 주변, 눈가에 비립종이 잘 생기는 타입. 이런 분들은 비판텐을 너무 자주 꾸덕하게 바르면 비립종이 더 잘 생기거나 좀 커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비추천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판텐을 바를 때마다 붉어지고 좀 가렵고 따갑다면 이런 사용을 피하셔야겠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써보시겠다면 얇게 잘 바르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무조건 마지막에 사용하시는 게 괜찮아요. 토너, 에센스, 크림 이런 것들 먼저 다 하시고 그 위에 비판텐을 얇게 코팅하는 느낌만 받으시게끔 살짝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은 이제 쌀알 반톨이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양쪽 눈가 합쳐서 그 반톨 이하가 되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바른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트러블 날 확률만 올라갈 수 있어요. 셋째, 이제 눈가를 비비면 자극이 커지기 때문에 문지르지 말고 톡톡 해주는 게 좋아요. 진짜 소량만 묻혀서 톡톡 두드려서 얇게 막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밤 사용을 좀 더 권할 것 같아요. 아침에 바르시게 되면 화장이 좀 밀리고 좀 번들거리고 뭉치기 쉽거든요. 만약에 아침에 하신다면 좀 더 적게 그리고 흡수 시간을 충분히 두셔야 하는데 아침엔 좀 다들 바쁘실 테니까 대개는 그냥 밤에만 살짝 바르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본적인 거지만 눈에는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처음부터 매일 바르진 마세요. 처음엔 주 2, 3회 정도만 사용해 보시고 반응을 보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피부가 막 민감한 분들은 이제 귀 뒤나 이런 팔 안쪽에 소량 발라서 하루 이틀 반응을 보는 간이 패치 테스트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드물긴 한데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판테놀 자체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에 들어있는 라놀린 같은 보조 성분 때문에도 접촉 피부염처럼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바르고 나서 붉거나 가렵거나 따가움증이 심하거나 막 붓기가 생기면 일단 바로 씻어내시고, 만약 그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진료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판텐의 핵심 성분은 판테놀이에요. 사실 비판텐을 써보고 싶은데 제형이 꾸덕해서 트러블이 걱정돼요, 이런 부담이 있는 분들은 사실 그냥 판테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먼저 접근해 보시는 게 안전하고 현실적일 수 있어요. 이런 화장품들은 이제 얼굴형으로 맞춰져 있어서 이 모공이 막히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요. 본인의 피부 환경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비판텐은 아이크림 대체템이라기보다는 특정 조건에서 소량으로 보습 마무리 느낌으로 쓰는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실 요즘 릴스나 그런 기타 커뮤니티들을 보면 제품이 원래 목적이랑 다르게 쓰이면서 좀 다소 무분별하게 유행이 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 하시기 전에 내 피부 타입에 맞을지, 이 제품이 원래 어떤 용도인지, 부작용 가능성은 없을지 꼭 한 번 더 확인하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